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이후의 질문으로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청년 최윤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질문이 그 책 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나라가 바로 세워졌다면 그 나라를 지탱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이 도덕적으로 서지 못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해답을 바로 교육에서 찾으셨고 다음 세대로부터 찾으셨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적인 전달만을 하는 어떠한 매개체가 아니라 자유를 이해하고 또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 의식을 깨우는 한 인간의 지성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육이 어떤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학력 저하가 아니라 교육의 붕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심심한 사과 혹은 금일, 명일 이런 기본적인 어휘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또 수도를 옮겼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천도라는 단어의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문장을 읽어도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긴 글을 끝까지 읽지도 못하고 포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문해력의 붕괴입니다. 문해력이 무너지면 생각이 무너지고 판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 위기적인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내수만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하게도 비극적이지만 사람으로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또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셨고 또 그 인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발전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인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인재의 기반의 틀이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중학생 국어 미달률은 4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1%에서 8%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락이 아니라 붕괴라고 이 교육 현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코로나 사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 전 정부 시기에 확대된 정책들, 특별히 고교학점제, 자유학년제, 과정중심평가제는 자유를, 다양성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취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찾고 자신의 미래를 찾아서 그것을 향해서 발전해 간다라는 좋아 보이는 명목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기초를 배우지 못한 채 올라온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도 모른 채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뒤늦게 무너지는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초등학생 때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정처 없이 놀았습니다. 시험 같은 건 본 적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유를 줬지만 책임을 가르치질 않았고요. 평등을 말했지만 결과는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하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뒤처져 버리는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결국은 방치가 되었고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방치가 발생하는 과정뿐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일본은 유토리 교육으로 자유가 여유를 강조를 했지만 결과는 분명한 학력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평가주의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이제서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평균 성취도는 유지하고 있으나 더 중요한 하위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초, 가장 밑에 있는 학생들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뤄지는
교육의 붕괴이고 이것은 곧 국가 역시도 이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참혹한 결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예기표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다음 세대들이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까?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교육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비단 정치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질문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가 읽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침묵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자유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사라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세대들의 교육 방식으로 또 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는 먼저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두 번째로 자유와 책임을 함께 가르치며,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실제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침묵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너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다시금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합니다. 나라를 세운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세대를 세울 또 지킬 세대는 누구이며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지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